음양 태극도 꼭 옆에 놓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쭉 보면은 남녘병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천간으로 표현할 때 어느 쪽이다? 바로 남쪽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병에 이렇게 됩니다. 밝으면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병, 우리가 뭐 사람 이름 가운데 이렇게 많이도 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밝음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 깨끗하다 이런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밝음이 어떻게 되면 니은자로 돼 있죠. 니은자라고 하는 것은 은미한 곳, 구석진 곳을 표현한다 그랬죠. 은미하게, 그죠? 밝음이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덕부자로 언덕으로 또 가려져 있죠. 언덕으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그 옆에 그늘진 곳, 그래서 그늘져 가지고 밝음이 가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누추하다 이런 뜻이 나오고요. 아까 과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문이 있고 들을 청이 있죠. 우리가 신부재원이면, 대학에 보면 신부재원이면 마음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때 청이 불문이라고 그랬죠. 청이라고 할 때 청, 이렇게 되는데, 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걸어가다가도 저 문에서 새어나오는 말들이 들리는데 들리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이라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 이때 부수는 귀자가 되는 거죠. 듣거나 그 다음에 묻거나 그럴 때는 문문자가 아니라 속에 있는 요게 바로 부수가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몽등초라라고 할 때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인데요. 어리석을 우자는, 자, 우리가 일만만자에서 봤지만은 요거를 글자를 잘못 해석들 해가지고서는 뭐 벌레가 우글거리는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 밭에서 그저 속에서 씨앗이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속에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싹을 요렇게 표현하는데, 요렇게 땅 속에서부터 싹이 요렇게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어떻게 나중에 싹이 한 삐죽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속에는 뿌리까지 표현한 겁니다. 삐죽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늘 그저 알겠지만,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도 나왔지만 바오밥 나무가 이렇게 크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뭐예요? 다 뾰족한 그저 싹일 뿐입니다. 나온 걸 보고 이 풀이 뭐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만 많다라는 뜻이 되고, 그게 뭔지를 이것저것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보는 걸 우리가 뭐냐면은, 일단 보면 너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어리석다 이런 마음도 되지만, 근데 정말 어리석은 건 아니죠.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이름에 요거 많이 쓰죠. 아무래도 저런 어리석은 놈 해가지고 이 우자는 붙일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똑똑하게 구는 것보다도 항상 물으면서 가는 것. 이를테면은 공자가 그 태묘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본인이 이제 그 태묘에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이리저리 맡아서 하실 때 뭐라고 물어봤느냐, 이거는 이 그릇은 어디다 놔야 될 거, 이거는 어디다 놔야 될 거, 일일이 전부 다 물어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대부들이 뭐라고 하냐, 야, 저게 공씨 자식이 뭐 예를 한다고 하는 제 공자인가 그러면서 비난했었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예라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처음으로 맡아서 이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위에 윗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서 놔야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저 삼갈 줄 아는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몽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참 어리석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몽이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글자 참 많이 나왔던 글자입니다.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주역의 네 번째 괴명이고요. 네 번째 괴명이고, 자, 그 원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산수몽입니다. 밑에 물이 되고 위에가 산괴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저 산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서 내려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내려서 흘러 내려오면서 나중에 큰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은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 데서 그 사람을 기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르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자,
아직은 무지몽매하다. 요 물수자가 뭐냐면은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돼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그 무지몽매한 이 어린 돼지 새끼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로 덮어주고 또 덮고 또 풀로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고 하기 때문에 덮고 덮었다. 그리고 겨울 때로 표현하자면 한겨울이죠. 북방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 덮고 덮어서 덮을 몽자가 되고 덮고 덮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몽자가 되고 어린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하고도 통하고 또 어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를 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르는 데는 가르쳐서 기르는 걸 뭐라 그래요? 훈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르쳐 훈몽.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을 깨쳐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경몽. 경몽요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몽? 동몽.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동몽. 어린 몽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직 어린이다라고 할 때 동몽선습이라고 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이 요 말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주역에서 이 몽귀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몽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건데요. 실은 말 속에는 내가 우하고 몽하긴 하지만 난 열심히 했다 이 소리도 들어가 있죠. 우몽이라는.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등등등등 등급 개념입니다. 등급 개념인데 잘 보시면은 대죽에다가 무슨 글자? 관청시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청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토지나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호적거든 전부 다가 뭐예요? 주간에다가 다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해서 이렇게 분류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급 개념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등등등등 이렇게 써놓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꾸짖을 초자에서 말씀 원자에다가 닮을 초자를 쓰는데요. 왜 너는 그저 부모를 닮지 못해서 그죠? 우리가 불초소생은 할 때 옆에 있는 초자입니다. 작은 모음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작은 모음이 되고 그래서 닮아야 되는데 왜 너는 부모만 또 못하냐? 왜 형님만 또 못하냐? 그런데 우리 야단칠 때 누구 비교해서 하면은 가장 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는 꾸짖는다라고 그 다시 말해서 어진이를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질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어진이를 닮아야 되는데 그 어진이를 닮으라 이런 뜻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진이를 닮아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어조자는 언제 호야라라고 해서 나와 오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죠. 그 지금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도와서 이른 것이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래서 언제 호야라 이에 비로소 자 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효가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것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공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공자의 도를 그대로 이 속에다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40 몇 명? 몇 명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40, 갑자기 48, 40 몇 명이야? 41명. 천자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누구하고 누구? 공자. 그죠? 공자가 빠졌습니다. 왜? 이 글 전체는 결국은 공자의 글에서 나온 거니까 공자의 도를 따라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수로 표현하자면 황극 불어수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해서는 그죠? 임금에 대해서는 불어 말로 수로 말하지 않는 자 수에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 임금에 대해서는 만인 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자리에 대해서는 셈하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사상이 그림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임금이 어디 행차한다, 임금님이 뭐 두루두루 연회를 베푼다 그러면 뭐만 있더라 그림 속에 임금님 옥좌만 있을 뿐이죠.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임금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만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때만 그려두는 거고 공자는 이후에 나중에 후대에서는 자 문선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추앙을 받으셨던 분이고 후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인이라 이렇게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자라는 것이 언급은 돼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글들이 전부 다가 실은 공자의 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 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여기서 쭉 시작한 말은 전부 다 실은 공자의 야라는 말을 이어서 쭉 시작한 것이라 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논어라고 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 논어를 공자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전 제자들이 제자 그러면 공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친자 제자, 가까이에서, 그죠? 가까이에서 따끈따끈하게 잘 구워지면서 그래서 친자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노릿노릿 잘 구워진 그런 제자를 친자 제자라고 하고 그 제자의 제자로부터 그 다음에 거듭 전해서 배웠다라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전 제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어라고 하는 책은 공자의 친자 제자와 제전 제자들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지어진 글들이에요. 공자의 말씀이 공자의 의도가 공자의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주역의 10익전입니다. 주역의 공자가 이제 찬술한 그 글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자기의 그 정치사상이 잘 담긴 게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춘추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성인의 도를 체계적으로 쭉 편집한 것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시경하고 서경에 해당되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거 중요한 건데 빠졌다 그래서 이제 증자나 그 다음에 자사가 공자의 말씀을 그저 다시 이제 빌려다가 글들을 다시 또 썼죠. 그것이 대학하고 중용이라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를 또 이어서 또 맹자도 중간중간에 공자의 또 말씀들 지금은 드러나지만 않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들 가운데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자 속에서 공자의 말씀도 일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글들을 보면은 특히 또 이제 가장 공자가 그죠 이제 가장 공자의 역작이었던 주역의 그 10익전 10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그 10개의 날개 가운데에서 소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전이라고 하는데 상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대상전하고 소상전이에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대상전, 소상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상전이라고 해서 이제 10익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주역 전체 궤상을 놓고 이를테면은 건궤다 그러면은 이 건궤 전체를 놓고 이 궤를 보고 군자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게 그 하늘이 거듭된 것이니 군자 이하여 자강불식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군자는 이로써 이것을 보고서 뭐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쓴 것 전체 궤상을 놓고 본 거니까 이거를 대상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상전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효 하나하나가 있죠. 효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공이 여기다가 효사를 달고 그 주공의 효사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풀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상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주역의 64개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바로 화수미제궤입니다. 화수미제 아직 그저 건너지 않았다 또는 뭐 미래에 건넌다 뭐 이런 뜻이 담고 있는 화수미제 64번째인데요. 64번째 가장 끝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6효니까 384효가 되는 거죠. 가장 끝에 있는 이 384효 그러니까 미제궤의 그 6효 상구효가 되는 거죠. 상구효 여기에 대해서 유부음주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동음을 두고 그저 술을 마시면은 그저 유부음주 미동음을 두고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기수 머리까지 적시면은 그저 이거는 흉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상활 표현하면서 음주유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머리를 적시면 또한 부지전ля라 이거는 절도를 아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논어에서 공자의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바로 요 말씀을 두었었죠. 논어의 맨 첫 번째는, 논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맨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문장은 외워두라 그랬죠. 그거 외워두면 나 논어 공부 다 했다. 천자문도 나 모른다 그럼 맨 처음에 하늘천이고 맨 끝에 야. 천자문은 하늘 그린대요. 뭐 그죠? 일천천자의 천자문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하늘 그리니까 천야라 그러면 다 끝났죠. 뭐 그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야라는 걸로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나 천자문 외운다. 간단하게 외운다. 순식간에 외운다. 그리고 천야라 그러면 다 끝나고. 이게 천자문이야. 맞는 얘기예요. 실은. 그죠? 하늘의 이치가 쭉 베풀어져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쫙 펼쳐진 것이 천자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야라는 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논어에서 그저 예 하기 쉽시전 불력 열호와 유붕이 자원방란이 불력 낙호와, 그 다음에 인부지불원이면 불력 군자호화라고 해서 어은호 호자로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도한 거죠. 그렇지 아니한가.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공부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공부해놓고 나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 위 군자야요. 그죠? 명을 알지 못하면 이로써 군자가 되지 못하고 됨이 없고 이거죠. 이때 야자는 그래서 결정사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했다. 이것도 야 결정돼. 이걸로 끝났다. 이걸로 끝이다. 술을 마시는데 머리까지 적신다. 술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화합주잖아요. 그죠? 이 부부간에 만나면은 합한주가 되는 것이요. 같이 여럿이 같이 모면 서로 간에 활약하기 위해서 만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여기 유붕이 자원방내니 불력 낙화라고 할 때 즐거울 낙자의 낙이라는 건 뭐예요? 친구가 왔으니까 같이 술 마시면서 같이 그저 노래하면서 하는 게 바로 즐거움인데. 그래서 그렇게 쭉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군자가 내가 나의 명이 그죠? 내 하늘이 나에게 준 천명이 뭔지를 알지 못함 이로써 군자가 됨이 없고 야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부지래 얘를 알지 못하면 역시 무의 임야요 그죠? 이로써 섬이 없고 어디 가서 네 몸을 두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답게 해야 되죠. 그답지 못하면은 야 저것도 뭐라고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지 못한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예에 맞춰서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그죠? 선생의 그 여러 가지 선생이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서로 간에 만나서 지켜야 될 그런 이해들. 그게 없으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저것도 선생이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서지 못하는 것이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 뭐라고 떠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지언이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공부 하나만 해요. 그죠? 공부한 사람들 공부한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대학 저 어디야 외국까지 물 건너까지 가와가지고선 박사학위 다 받아와요. 국민들 말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국민들이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말을 모르면 뭐를 모른다? 사람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데 어찌 통치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어찌 사람관계 맺어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지언이면 무의지인야라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공부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알고 그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죠? 바로 그저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논어도 이와 같이 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은 자 이렇다 이렇게 해서 결정사로 쭉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자의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공자의 도를 편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증자입니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친자 제자 가운데 바로 증자가 공자의 도를 이어서 대학이라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대학에서 바로 맨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치냐면 바로 요 말로 그치는 겁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건 대학 지도죠. 대인지학. 대인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라고 하면서 삼강령 8조목을 쭉 다 씁니다. 그리고 그걸 그 입장에 쭉 정리를 해놓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차위.
그래서 이를 일러 뭐냐면 국분리 이국이요. 그죠? 이위 위 이하니라. 그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이를 삼지 아니하고 이 끝 찾지 말라 이 소리예요. 국가가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이나 걷어가지고서는 뭐 사치스럽게 이거 하지 말라 이 소리죠. 관청이랑 그냥 호화찬란하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엉뚱하게 뭐가 축제하는 데다가 다 저기 낭비하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 나라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로써 삼아라? 의로써 이를 삼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라가 되어서 맨날 이익금만 찾고 장사할 거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까 생각하면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그 나라의 재물을 전부 다가 도둑질하는 거, 쟁민시탈이라 여기서 표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 한다? 빼앗는 것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했죠. 쟁민시탈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나라를 하는 사람들은 덕을 근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 재화라고 하는 것은 말 끝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게 바뀌게 되면 외본 내 말, 그죠? 저 바깥이 돼야 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재물 불리는 거, 그죠? 어떻게 하면 국가 재화를 자꾸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위정자들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말단으로 여기면은 분명히 바로 쟁민시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이 끝에 다투게 하고, 그죠? 그럼 결국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빼앗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마지막에 이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서 이를 삼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누가 받았느냐면은 맹자가 받았죠. 맹자가 받아가지고 맹자 첫 편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양여왕이 지금 이제 맹자를 그 초빙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패백을 가지고 맹자를 초빙했는데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 늙은이가 천리길을 못하고 우리나라에게 무슨 일을 주려 오셨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대뜸 그 앞에다 두고 하필이면 이를 말합니까?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맹자가, 그래서 맹자가 쭉 인의를 계속 설파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연이 무유호이면 즉 역무유호이니라 해서 이거는 이다. 굉장히 힘없이 끝낸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 그러한 그 인의가 없으면, 인의의 정치가 지금 이에 없으면 이겁니다. 있음이 있지 아니하면 호이라고 하는 전부 다가 어조사로 이렇게 씁니다. 또는 여기에라고 하는 것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있지 아니하면 또한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앞날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렇게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뿐이 개념으로 해서, 또는 막 가까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여기 힘 조금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 맹자에 앞서서 중용에서는, 그래서 중용에서는 군자의 덕을 그저 기를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솔성지위, 아니 뭐죠?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 교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군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저 성품, 이것을 그대로 잘 그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그 독려하는 글이 바로 중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그대로를 지니는 것을 바로 뭐로 표현하냐면은 정성성자의 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군자는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지성은 여신이라 이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되고, 이 중용의 가장 마지막에 바로 이 내용이 있죠. 덕치를 해야 되는데, 군자라고 하는 것은 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덕보다도 더 월등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시에 바로 덕유 염호라 하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덕의 가볍기는, 그죠? 덕이 얼마나 가벼워. 덕은 무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게가 없어요. 멀리까지 퍼져나가죠. 덕의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털과 같다. 그랬더니만은 자사가 뭐라고 표현했냐? 아니다. 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다? 무게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교할 거, 무게가 윤이다라는 비교할 윤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털억은 오히려 그저 무게가 있지만, 그저 비교가 되지만 상천지제, 저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무취야. 그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지극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는 그렇다, 집어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군자의 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덕에 가장 지고지존한 덕이 어디냐면 자, 하늘의 덕이죠. 자, 하늘의 덕이라고 하는 거 나 지금부터 덕 베풀련다. 아니면 하늘이랑 뭐가 우리한테 중압감 주는 게 없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길러내는 그 하늘, 그죠? 그 하늘만큼 그러한 덕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래라, 꼭 그래라라는 의미에서 집어의에 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우리가 집어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꼭 그대로 그렇게 하라. 꼭 그렇다라고 하는 집어의.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천자문의 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에 이제 집어의자는 안 들어가 있죠. 어조사 호자. 그래서 여기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천자문의 야자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해야 되느냐? 천자문의 주역의 마지막 나오는 부지전야라.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뭘 알아야 된다? 절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기 보면 야산 대학 착강고정을 쓰신 저 야산 선생님께서 뭐냐 우리 지화자, 그죠? 지화자 좋다. 지화자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은 지화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재밌게 푸셨냐면 지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얼씨구 절씨구란 말이 있죠. 지하자 얼씨구 을씨구 그거를 얼씨구 절씨구 을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자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를 한자로 자 이런 의미로 표현하셨는데 을하는 것은 을이다랑 갑이라라고 하는 먼저가 되고 을은 다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천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후천. 그죠? 후천을 알고 그다음에 후천의 때가 어느 때인지 시구지만 붙이면은 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의 그죠? 때를 알고 그래야만 후천의 때를 아는 것은 지하자다. 다시 말해서 야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공자가 여기서 쓰신 야, 왜 야라고 쓰셨는지 그죠?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도 하셨는데요. 참고 삼아서 그 뒤에다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 자, 일단 파자부터 하겠습니다. 위어두다는 이라고 할 때 위는 이를 위자라고 표현하는데 옆에 보면은 밥통위자입니다. 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자는 말씀 어자의 어자니까 나라는 말 또는 우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영어 할 때 전부 다 이걸로 쓰죠. 국어, 영어 할 때 이렇게 쓰고 또는 국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라는 말, 나란 말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유학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책 이름으로서 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한 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뜻하기도 해요. 자, 공자가 춘추를 쓰시고 난 뒤에 춘추 이후부터 이어서 그 좌씨가 썼다는 글이 좌구명이 썼다는 글이 바로 국어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사 개념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건 돕는다라는 건 또 차자가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힘을 보태서 라는 뜻이니까 돕는다라는 말.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늙을로자에다가 그죠? 늙은이가 그죠? 늙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 어르신이 부르면은 가서 어떻게 된다? 살을 빽자예요. 자초지종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놈 저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놈자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부르면은 어르신이 부르면은 가서 이리저리 사르는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언자는요. 언은 여기 보면은 그 회순가 어디에서 나오는 그 누런 색깔의 새라기도 하고 또는 뭐 잡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과 그래서 예로부터 오라고 하는 것을 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글자를 어쨌든 새라는 것을 조금 다른 누런 새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조자나 그 다음에 까마귀 오자나 요걸 써가지고서는 옆에다 입구자를 쓰면은 자 탄식할 감탄사 오 그죠? 또는 탄식할 오자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새가 깍깍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새를 표현하면서 그냥 뭐냐면 발성어로 소리를 그냥 내는데 발성어로 그냥 쓴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문장 속에 맨 뒤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하다 또는 뭐 의문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문장이 이처럼 맨 앞으로 오면은 어찌 내지는 또는 이해라는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언자가요 우리가 문장을 공부할 때 맨 앞에 오면 어찌 또는 이해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제 발성사로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도 문장이 저 끝으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의문사로 보통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글자에게 맨 앞으로 나오면은 비로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비로소 또는 시작하다 뭐 등등으로 쓰이는 글자고 비로소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가 보면은 입구자는 곧 땅을 뜻하는 거죠. 땅이고 그다음에 그 위로 그죠 이리저리 뾰족뾰족 싹이 터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싹이 트다라는 의미에서 부사로서는 비로소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시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문장 끝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어조사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글자는 기운이 이렇게 보면은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 예전에 쓴 글자인데요. 어쨌든 기운이 저 위로 그래 오호라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은 입에서 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호흡할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호흡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숨을 들이쉬는 것, 이거는 숨을 내쉬는 것에서 기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호라고 하는 것은 불력 열호와 논어에서 맨 처음에 나오듯이 그죠? 그 유붕이자 원박난이 불력 열호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해서 그렇지 아니한가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은호 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건 여기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직접 문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정사 야 그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하늘천 따지라고 할 때 땅지 할 때도 이 글자를 썼었죠. 그때도 이미 설명드렸지만은 이른바 그 계집여자나 입구자나 야자나에서 전부 다 이거는 다 음의 개념이 되는 거죠. 특히도 이제 여자의 음수운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뭔가를 이제 비로소 다 마치고 그죠? 우리가 마치고 하나 싹을 틔운다라는 이런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 속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쓰면서 이로써 마쳤다.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다. 바로 이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그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이걸로 다 끝이다. 더 이상 없다라고 할 때는 야를 써요. 그러니까 맹자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를 지금 없으면 지금 어진 정치가 인의의 정치가 베풀어지지 않아야 하면은 여기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없을 텐데 하면서 그냥 뭐예요? 말없음표 개념으로도 쓴 거죠. 그 얘기는 아유 없을 텐데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누군가가 나와서 옛날 성인의 정치를 바로 세웠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라는 말로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없으면 앞으로 영원히 없다. 그렇다 그래서 야자를 쓰면 큰일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단 힘없이 그냥 이렇게 두고 언젠가는 다시 성인이 다시 살아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은 문장의 그 말 뜻으로는 해석은 안 되지만은 아주 지극한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에 있는 이 의자, 집어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 하늘의 덕만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숭덕광업이라 그랬죠? 아니 숭덕광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적인 것을 덕이라 표현하고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천지자연의 그 덕을 천지자연은 성덕 대업이라 그랬죠. 그냥 덕 자체가 아주 성대하고 하늘과 땅의 덕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성대한 것이 되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만큼 하늘만큼 그저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성덕 대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덕업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죠? 덕업이 되고 성인의 덕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은 하늘만큼 높게 땅만큼 넓게 이렇게 되니까 하늘만큼 높게 그죠? 숭덕 광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숭덕 광업이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군자는 어떻게 된다? 덕으로 그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거죠. 명명덕 해야 되니까 일신 기덕 해야 되니까 진덕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열심히 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업, 그죠? 내가 맡은 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닦아 나가는 것. 그래서 진덕 수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만큼 하늘만큼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집어의의 의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글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마침을 뭘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은이가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이거보다 그죠? 그래서 의로서 이렇게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의미. 여기는 절대적으로 그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하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사 야이면서 이로써 다 글을 마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주역의 마지막에 부지전ля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알아야 된다? 절도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철들어라 이 소리죠. 절이라는 게 철들어. 철을 좀 알아라. 철. 요즘에는 철 모르죠. 요즘엔 전부 다 철 모르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까 얼씨구 절씨구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얼씨구 절씨구. 이거잖아요. 그죠? 철을 알아라.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요즘에 뭐더라? 전부 다가 철부지죠? 이 절자가 우리말로는 철이잖아요. 그죠? 계절에 사철 하듯이.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발 좀, 그죠? 근데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철들이 영 안 들어. 요즘에는 저 지도자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뭐더라? 철부지들밖에 없습니다. 떼쓰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이걸 위해서 떼쓰니까 전부 다 철부지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천자문을 공부한 것은 맨 처음에 하늘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야자기 때문에 하늘은 저 위에서 뭐 아까 여기 나오지만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그죠? 그냥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저기 음양소장의 이치가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1년 12달 그 다음에 세월이 계속 가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생장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따라서 두루두루 만물이 베풀어지니까 자 우리도 바로 요걸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양과 음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듯이 그걸 그대로 사귀어서 본받는 거죠. 그 본받는 게 바로 뭐예요? 효라는 거죠. 그 효를 그대로 가리키는 거. 그걸 본받아서 가리키는 거. 본받을 효자는 같은 소리라 그랬죠. 육하고 누가 땅속에서 사귀는 거죠. 이것이 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이라 그랬어요? 주역의 지천 태괴 사상이라 그랬죠. 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사귀는 것. 천지 교 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교가 그대로 사귀는 거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효가 되고 이 효가 결국은 이 효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효가 되죠. 요렇게 가리키니까 그 아이들 아까 무지몽매한 아이들 잘 덮고 키우면서 그 머릿속에다 뭘 넣어준다? 이걸 넣어준 거죠. 여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학이라고 왜 아이야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 아이를 잘 덮고 감싸주면서 패면서 가리키라는 말 없잖아요. 여기 그죠?
때리면서 가리지 말고 잘 달래고 어르고 달래면서 잘 달래서 요거가 요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 요게 없으니까 요게 되나요? 안 되죠. 위에서 교가 없으니까 요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천명지위 성이요. 그 다음에 솔성지위 도요. 도라고 하는 건 길이 있어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우리가 못 찾으니까 길을 닦아줘야 되죠. 길 닦아주는 게 누구예요? 위잖아요. 그죠? 수도지위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되게들 어렵게 공부해요. 수도하는 거. 우리가 길을 어떻게 닦아요? 그죠? 도로 내려고 하는데 정부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길만 내지 말고, 그죠? 수도지위 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도 잘못 내고 있죠? 수도지위 교이라 그랬습니다. 솔성지위도 성분 그대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길 닦는데 항상 보면 뭐가 빠지던가요? 차도는 있죠? 요거가 정말, 이거 좀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맞아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데 차도는 만들어요. 가보면 뭐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으니 사람들 어디로 다니라고요? 차도로 다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분명히 인도 차도 있는데, 그죠? 인도 자체를 안 만들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교육이 안 되고, 그 애들이 배우는 게 없죠. 그런데 뭐 만들어 놓고? 인성교육법 만들어 놓고, 누가 인성을 가르쳐요? 황당무계한 법들이나 만들고, 법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는 가장 뭐다? 하치의 정치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법도 안 지키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천자문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천지현황에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뭐 하자? 바로 인도를 바로 세우자라는 겁니다. 제발 인도만이라도 잘 닦아서 두면 참 좋을 텐데 그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 천자문은 다시 또 강의를 하니까 내년 혹시 부족하신 분들 하시고, 근데 천자문을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는 이유가, 헤이, 그거 뭐 애들이나 배웠는데, 내가 말이야, 새 사회에서 나름대로 나 직책도 갖고, 더군다나 뭐 옛날에 나도 선생도 하고, 뭐 이래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내가 뭐 천자문 배우러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야, 내가 그거 왜 배웠니? 나 그거 다 외웠어. 다 알아. 다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중요한 것이 나를 낮추는 것. 그죠? 공수운한 겁니다. 공수운해야만이 공부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자기를 자꾸 높이다 보면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공부가 머릿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수운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막상 들어옵니다. 그땐 이건 웬걸? 하늘천 따지 가물련 들어와 읽으면서 그냥 한 10번 100번 쓰세요 하면서 재미난 얘기 몇 마디 해주고 넘어가면 될 텐데, 뭐 1부터 10까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 저건 또 뭔 소리여 하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살아남으신 분들 몇 분 되시나요? 천자문은 원래 들어오면 입 꽉 차는데 남을 때 보면은 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또 몇 번들 공부하셨다 그래서 또 안 하고 아마 이 동네 이제 공부하실 분들 다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하지 말까 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도를 공부했으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 특히 천자문만 잘 익혀두면은 천자문만 공부해 놓으면 뭐든지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여기서 천자문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놓으면요. 바로 주요 공부해도 되고 논어 공부해도 해도 뭐든지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치는 웬만큼 좀 이렇게 대략 그림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또 어디 들어가냐면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역사, 철학 등등을 이렇게 여기다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입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쭉 가다 보면 얼마가 되든가요? 그게 어느 날 보면은 남들이 괄목상될 그 모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늙는 줄도
모르더라 이렇게 해요. 아픈 줄도 모르고 늙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천자문 마치고요. 다음